오늘의 주제가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미 제국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건 같은 말입니다. 지방분권이 없는 지방자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래됩니다. 주민자치의 당연한 요청으로 이 근린민주주의, 국민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처리한다. 그래서 근린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실시되고 일찍부터 지방분권 개념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모든 공공사무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민의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사무 배분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국가로 상향적으로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미 제국은 지방화 시대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분권이란 거대한 초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존 네이스비트가 1980년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에서 정보화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방 분권화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네이스비트가 예견한 대로 1980년대 이후에 몇 나라를 예를 들면 영국의 대처 정부는 강력한 지방 분권화, 민영화 정책을 폈고 또 프랑스에서는 1982년, 83년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 권한배분법을 제정해가지고 철저한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해서 지방분권 관련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기관임 사무를 다 폐지하고 자치사무 또는 법정 수탁사무로 전환해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관여를 배제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화로 급선회 한 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세계화, 지방화의 경랑이 지구상에 몰아칠 때에도 아직도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범국민적 민주화 요구에 떠밀려서 1991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지만 그 후 3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중앙집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등 국내외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했지만 중앙집권으로 인해서 지방은 피폐해졌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전국 시군 자치구의 무려 46.5%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 왔지만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분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사무 배분의 내용과 방식이 그 핵심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공공사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시군 자치구가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모든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린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청으로 시군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겁니다. 시도와 국가는 시군구가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관여하거나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군 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는 공공사무가 있습니다. 시도는
이러한 사무만을 보충적으로 결정 처리하도록 공공사무를 배분해야 하고, 이러한 시도의 자치사무에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또한 인허가, 승인 등을 받게 하는 등 어떤 형식으로도 감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국가에는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 즉 전국적 통일성과 획일성을 요하는 공공사무에 한하여서 보충적으로 처리하도록 사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두 가지 사무를 찔끔찔끔 지방에 내려주던 종래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하향적 권한 이양, 이것이 아니라 기초단체로부터 국가로, 아래로부터 위로 상향식 공공사무 배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국가는 각각 배분된 사무만을 스스로 처리할 뿐 서로 일체의 감독과 관여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호 대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지리적 이점, 지정학적 특수성, 부존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 집행하고 어떤 감독이나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시읍면, 도, 권역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 시읍면, 도, 권역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제1편 시읍면의 권리와 자유, 제2편 도의 권리와 자유, 제3편 권역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를 각각 규정해가지고 상향적 사무배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고의 틀로 표시하자면 국가와 시도, 시군, 자치구 간의 사무배분이라고 해야 할 텐데, 위로부터 해야 할 텐데, 불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 자치구, 시도 및 국가 간의 사무배분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의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된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법률로 법령에 의해서 무슨 제한을 하고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런 허튼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도 중앙정부가 무슨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적으로 조례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 배분된 사무 처리에 대한 중앙 각 부처의 장관의 인허가, 승인은 관련법을 전부 개정해서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문제는 부유한 수도권과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세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분을 그렇게 해버리면 또 지방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정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헌법 제1조 3항을 추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은 지방 분권화한다, 이렇게 불란서처럼 아예 헌법에다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종류,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법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둔다 무슨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만 규정하지 말고 헌법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지방의회에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체 감독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통제 금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권한 이양 시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당의 관련 사무도 재원도 동시에 이양한다. 국가 사무를 지방이 이양하는데 사무만 이양하면 그 처리하는 비용을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이양할 당시에 국가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예산, 그 재정도 같이 지방으로 남겨줘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도 헌법에다 다 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걸 법령으로만 맡겨놓으면 정치인들이 그거 합니까? 법령 지지부지 이렇게 밀어버리고 안 하면은 결국 말로만 끝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령으로 이거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아주 헌법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통제 금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증가를 필요로 하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또는 확대하게 되면 재정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것도 규정을 해야 되고, 헌법에다가 또 이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청원권,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 중앙정부가 만들어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라. 그래서 이런 지방분권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헌법에다 전부 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정치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분권화가 그렇지 않고 법률에 의존하게 하게 되면 지방분권화가 지체되거나 왜곡돼가지고 나중에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해서 헌법에다가 규정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장이 말씀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요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하는데 일자리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일자리인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느냐?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게 뭐냐? 청년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고급 일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지금 전국 인구의 50%가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106개, 46.5%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36개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거의 다 아주 쇠퇴했습니다.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경제력,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분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명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실천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거나 지방에 투자하도록 유인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업의 지방 유치 참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이 나왔었죠. 기업이 지방 이전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력 부족입니다. 지방으로 가봤자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요새 뭐 고도의 AI 기술 발전하고 그러는데 고급 인력 지방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판교, 이남으로는 어떤 기업도 입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판교, 이남으로는 내려오겠다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김경수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2019년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용인은 이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머지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입지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요. 구미시에서는 토지의 무상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사택, 수영장, 체육시설 공급 10가지쯤 전부 특혜에 해당할 정도로 그런 유리한 조건을 다 걸고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고, 그래서 그냥 시가 뭐 시장 뭐 할 것 없이 시의원들 할 것 없이 전부 나서서 그냥 유치 경쟁을 벌였고, 시민단체들까지 막 서울로 와가지고 뭐 유치 경쟁을 벌이고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부지 제공만을 해주겠다고 한 용인에 입지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용인이 대중교통 수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 이거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또 서울 시내 대학과 연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연구단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활용하는 데 가깝고, 그래서 기업하기가 모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3년 5월 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기업 156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1.7%가 본사와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61.7%입니다. 그럼 지방 이전을 하려면은 무슨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해달라. 또 세제 혜택을 해달라. 재정 지원을 해달라. 그 지방에 가면 기업이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 지원을 해달라.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광역단체가 지금 없어요. 지금 이걸 이 막대한 거를 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합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처리해야 됩니다. 전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입지 하나 선정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질질질질 끄고 안 해줍니다.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도는 지역만이 가진 그 역사와 지역 문화와 그 문화, 역사, 그다음에 자연 환경, 산업 기반을 분석해 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걸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민간 자본의 지방 유입 정책을 전개해야 되고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창출해야 되고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협력 체계도 활성화해야 되고 지역 맞춤형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이거 전부 필요한데 이거 광역자치단체가 못합니다. 이거 특정 분야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들의 공동연구 클러스터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우수 교원도 확보해야 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젊은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방에 남아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질 않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도 확충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 의료진도 유치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됩니다. 문화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수도권으로의 청년의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 광역자치단체가 하려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해야 되고 그걸 무슨 재원으로 하고 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권한도 없고 재원도 없습니다. 현재 그럼 어느 정도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한번 보죠. 딱 사업계획과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을 해주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유치할 기업이 입지 선정을 한다든가 의료 문화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인프라 구축 등의 일일이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중교통망을 개선하고
화물 수출입을 위한 공양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정부 중앙부처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도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환경과 일자리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면 시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권한이 없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위주의 국토 공간 정책을 시도 주도하에 시행하지도 못합니다. 시도가 각 지역의 인구, 산업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창업 지원, 고용 서비스 이런 노동 정책을 수용할 권한도 없습니다. 현재 그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은 2020 작년도에 보면 23.2%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한된 시도의 그 권한과 재정력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광범한 업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 주도적, 국민 주권, 주민 중심의 지방 주도의 이념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우선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의 대명제 하에서 공공사무를 기초 중심으로, 그다음에 광역, 국가 간에 상향적으로 재배분을 해야만 됩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일자리 정책에 관한 권한,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인허가권, 수인권을 전부 폐기하고 아까 이런 중앙정부하고 저희 광역단체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협력하는 거 말은 그렇지 실제로 김경수 위원장의 뜻과는 달리 전부 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김경수 위원장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 간의 그 세원 배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재정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재정 지원을 또 확대해야만 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감독 대신에 비권력적인 권고와 정보 제공을 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 결정 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고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원스톱 지방행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도 통합, 메가시티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저는 바람직합니다. 구미 제국에서도 아까 그 예가 몇 가지 나왔지만 다극 체제인 도시권을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을 중심으로 하는 엑스마르세유 이 대도시권, 그다음에 루앙 노르망디 대도시권, 독일의 함부르크 대도시권 이런 등등이 이제 특별히 예고,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데는 아주 헌법에다가 꼬무니다도 오토노마라고 해서 자치공동체 이걸 구성하도록 아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광역권 자치단체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을 갖게 된다면 지역균형 발전이란 그 막중한 과제를 추진하는데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을 통해서 오늘 이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규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